안녕하십니까. 네, 73기 감사팀 창업브리핑 발표를 맡은 백수연입니다. 저희 감사팀이 발표한 창업브리핑 지역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지금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의 뉴 대명 부동산 창업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팀 팀원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주 지역의 최민서 대표님, 목포 지역의 조용현 대표님, 저희 팀장님이신 창원 지역의 이숙자 대표님, 그리고 오늘 발표자인 울산 지역의 백수연, 그리고 군산 지역의 문윤주 대표님, 광주 지역의 김기영 대표님하고 김광미 대표님, 이상 7명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분석이나 상권 분석을 통해서 사무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구해져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 창업 브리핑도 실제로 제가 사무실을 구하고 창업을 진행했던 순서대로 사무실 소개, 지역 분석, 상권 분석, 장단점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영업 전략을 설명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 대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 소개입니다. 예쁘죠? 자, 위치를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뉴 대명 부동산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5-1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8차선과 6차선 대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울산 문화회관 사거리와 대각선으로 울산 공업고등학교 사거리로 둘러싸여진 블록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블록 안쪽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사거리에 코너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약 40제곱미터 13평 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창업하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전 두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일회성으로 지출하게 되는 초기 비용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고정 비용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창업 비용은 보증금, 권리금은 저희가 폐업한 공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수리 비용, 그리고 집기 비품 일체 구매 비용 이렇게 항목들을 더해보면 그리고 매월 지출되는 고정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저는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숨만 쉬어도 지출되는 비용으로만 계산을 해서 최소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월 차임이라든지 관리비, 전기세, 전화, 인터넷 이런 비용들로만 계산을 했는데도 이 지역이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은 지역은 아니어서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예비비는 월세를 한 1년치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월세로만 계산을 하면 1년이고 월 고정 지출 비용으로 생각하게 되면 6개월치 정도를 예비비로 산정했습니다. 주변의 사무소 현황을 설명드리면요. 부동산 사무실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라고 하더니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출이 잘 되고 인식하기 쉬운 대로변 위주로만 사무실이 포진되어져 있고요. 블럭 안쪽에는 저희 사무소를 포함해가지고 3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현황을 보면은요. 주상복합 신정지웰이라고 해가지고 200세대 주상복합이 2018년 7월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에 지어진 212세대의 주상복합 동문 아미티, 그리고 2006년에 지어진 56세대의 단독아파트 남경 노블랜드를 제외하면 이 세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상가 위주의 건물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상가나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도로에 접한 1층들도 전부 다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골목상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아예 남구 B16이라고 해가지고 주택개발 예정지 안에 속해져 있고요. 주변에는 남구 B09, 10, 15 해가지고 한 3, 4개 정도의 개발 예정 지역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산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해져 있고 인구는 114만여 명으로 광역시에 속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남구, 중구, 북구, 동구 면적으로는 가장 큰 울주군으로 해가지고 5개 구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구수로도 6대 광역시 중에서 6번째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도 광역시 중에서는 좀 저평가되어져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들어 이런 저평가 때문인지 외부 투자 세력들이 가격 조정하러 살짝 들어온 예가 있는데 울산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문수로 아이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9월, 6월에서 9월 단 3개월 사이에 1억 5천 이상 상승해가지고 금액이 매도된 실거래가 신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울산의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세이고요.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매수 심리라든지 거래는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지속될 예정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울산시에서는 도시 재생을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기존 도심은 도시 재생을 위한 성장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구, 남구를 중부대 생활권으로 정해서 창조적인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 내부에서도 또 아니면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울산 남구 B08 재개발 지역은 이미 정비 사업이 진행됐고요. 또 지도에 표시된 많은 화살표들이 개발 예정 지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정 지구가 울산 남구 내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정지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가능성 높은 예정지들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도심과 4부도심이라고 해가지고 동서, 남북 두 축을 연결하는 도심 철도를 지금 사업 진행 예정인데 그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도 남구에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해양기자재 장수원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한 사업 등 남구에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울산 부동산 지표에 대한 간략한 그래프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은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세이긴 한데 토지보다는 건축물의 감소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는 내용하고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소폭 상승했었다는 내용, 그다음에 매수보다는 매매 심리가 좀 우세하다는 내용 등의 2020년 상반기 울산 부동산 지표입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생산, 제조업의 의존도가 높은 울산이어가지고 최근에 경제 불안을 체감하는 체감 지수가 울산 지역은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상권 분석입니다. 상권 분석은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블록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업종을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종합평가를 보면 51.4점으로 3등급입니다. 좋은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50점이 넘었으니 그냥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워낙 업소수가 적은 지역이고 상승폭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다는 저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좋다, 반 이상이니 좋다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에 인구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동 인구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고 4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는 어느 지역이나 조금 마찬가지겠지만 주중이 대부분 80% 가까이 주중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역의 상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95 업소가 있고요. 이 중에 요식업이 250개, 서비스업이 188개, 동소매업이 238개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중개업소는 18개 업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는 3개, 테두리 쪽으로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주거하는 인구로 보면 아까 유동인구와 비슷하게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고 젊은 층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주거 형태로 보면 아까 3군데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20%가 채 안 되고 나머지 80% 이상이 전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아파트 이외의 형태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의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저희 사무소의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저렴한 고정비용, 그리고 지역이 노후화되어서 현관이 오픈되어져 있고 따로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물건 작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울산 자체가 작아가지고 울산 전 지역을 커버하기도 좋지만 제가 잠시 일했었던 곳은 울산 동부 지역이었고 제가 주거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울산 중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보다 울산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약점으로는 저희 사무소가 노출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차 등 고객 편의시설 자체가 굉장히 좀 약점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지역이 노후되어져 있고 고령 인구여서 제가 집계기나 거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예정지구가 안에 있고 주변이 개발 예정지구가 많으니 어딘가에서는 하나 좀 터져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장점을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건설사를 하십니다. 남구 쪽에 이미 건축을 하신 것과 앞으로 건설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속에 대한 가능성도 저의 기회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위험 요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 주변에 달동이라든지 삼상동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지역이 상권도 조금 좋고 주거 환경도 여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조금 위험 요소로 있고 이렇게 인구가 유출돼 버리면 슬럼화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의 위험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다 마쳤는데요. 이런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저의 영업 계획을 제가 짜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영업 계획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물건 작업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손님과 팔려고 하는 물건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손님과 물건이 다 많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님만 많거나 물건만 많아도 공동중개를 통해서 중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물건 작업이 용이한 지역 환경을 이용해서 물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작업, DM 작업, TM 작업 가리지 않고 물건 작업을 하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물건 손님이 언제까지 물건 손님은 아닙니다. 이 물건 손님들을 제가 매매나 다른 것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손님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이라는 거는 제가 단독으로 양타를 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공동중개를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아서 공동중개를 통한 관계를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학습이 됐던 모임이 됐던 그 외의 방법으로 관계를 넓혀가는 어떤 그 방향, 손님 물건 외에도 같은 협력자들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습이라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관계도 형성하고 제가 제 스스로의 역량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영업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빨간 선을 보면은 이 앞쪽이 한 줄처럼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건 두 줄입니다. 1도라는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한 줄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 1도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저기는 누가 봐도 두 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계속된다면 저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거고 어느 순간 같은 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조차 모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 전략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작은 전략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히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은 남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 차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전략을 유지해서 살아남은 강한 중개사, 강한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